안녕하세요. 포에리온 원장 소성민입니다. 오늘은 요실금부터 전립선 비대증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환자를 걸리고 나서 요실금이 이렇게 심해진다고 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침 심하게 하고 있고 걷잡을 수 없는데 소변이 막 샌다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성은 요도가 이렇게 짧고 하니까 소변이 새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짧은 요도에서 기능적 요도가 한 1cm 전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짧으니까 그걸 갖다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서 소변이 새는 거죠. 요도가 당연히 길고 하니까 새는 게 없고 적어지는 거죠. 남성도 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하거나 이제 과도한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한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요실금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돼서 그런 요실금이 적어졌고, 요실금의 이제 종류 중에 보면 이제 복압성 요실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략근이 약화, 나이가 드시고 출산하고 살이 찌거나 하면 이제 소변이 많이 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절박성 경우에 있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제 수축력이 생기는 건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본인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수축을 해서 소변이 새는 거죠. 대부분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자주 보거나 급하거나 그 다음에 밤에 야간여가 많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절박성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류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관략근이 이제 과잉적으로 꽉 쥐고 있는데 방광이 수축력이 약해서 잘 배설하지 못해서 이제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쉽게 척추 손상으로 있어서 방광을 짜주는 힘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잘 못 보고 넘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다 복압성이나 절박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합쳐져서 이제 혼합성 요실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으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처음에 오면 이제 문진표를 작성을 하죠. 나는 언제 소변이 셉니다. 언제 이렇습니다. 어느 때 이제 소변이 조금 나오고 밤에 많이 봅니다. 이런 걸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를 작성해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까지 몇 번 보는지, 급한 게 있는지, 급하다가 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죠. 근데 병력 정치를 하는데요. 근데 병력 정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분이 병원에 와서는 이렇지만 평상시 때 어떤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뇨일기라는 걸 작성해서 한 2, 3일 정도 적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검사는 이제 보통 소변 검사 하죠. 소변 검사는 이제 거기서 방광염이나 이런 증상이 있어도 요실금이 오니까 그런 걸 이제 빼기 위해서 소변 검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고, 내진을 내서 해부학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분비물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방광 기능 검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요도에다가 이제 항문에다가 요도하고 항문 쪽에 이제 관을 넣고 압력을 측정을 해요. 그 압력 차이가 보통 관략근의 배뇨근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는 요도의 기능적 길이를 또 측정을 하게 되고, 소변을 얼마나 잘 보는지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죠. 이제 방광 내시경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수술 후에, 아니면 혈뇨가 동반하거나, 아니면 결석 같은 게 동반이 의심될 때 방광 내시경을 꼭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내시경을 꼭 보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연속 내시경 같은 걸 준비해놔서 쉽게 볼 수도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죠. 치료는 이제 보통 이제 약물 같은 거를 퍼스트로 쓰려고 하긴 하죠. 이제 이분이 이제 복압성보다는 과민성 방광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빈뇨나 야간뇨, 그다음에 절박뇨, 절박성 요실금,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배뇨일기를 보고 나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 후에 약물이나 이제 케겔 운동 이런 걸 먼저 시켜보는 거죠. 바이오 피드백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케겔 관략근을 조이세요, 푸세요, 이런 걸 갖다가 본인이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 치료 중에도 있어요. 본인이 집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 중에서 이제 빈뇨나 절박뇨가 있는데, 아까 내가 소변을 봤는데 나 지금 또 마려워, 10분밖에 안 됐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5분 정도 기다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커피를 마시면 이래,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면 가끔 지려.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행동 치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최근에 딜 레이저라고 해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요즘에 좀 사그라드는 편이긴 한데, 이거가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다 질 위축증이나 질 타이트닝으로 허가를 받은 거라서 요실금에 대해서는 이제 극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사용하지 실제로 요실금의 치료는 의문이에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 확정되고,
이분이 혼합성 요실금인데 복합성 파트가 좀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죠. 여기 뭐 메쉬가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 정도 이런 메쉬를 사용해서 요도지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경우를 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중부에 대해 정확히 걸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너무 강력하거나 너무 세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 그거 장력 조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 장력 조절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하죠. 이제 TVT나 TOT는 이제 같이 중부에대 걸어지는 경우고, 이제 미니슬링이랑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절개 조금 하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제 장력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써있다시피 모든 환자가 요실금 환자를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딱 해야 될 사람, 복합성 요실금 파트가 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고, 오히려 절박성 요실금 중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무조건 다 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많이 있죠. 소변을 막 짜줘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꽉 쥐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 못 봐서 소변이 더 많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일류성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합성 요실금이라 하더라도 이제 복합성 파트가 크면 이제 수술하고 이제 과민성 방광을 조절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이런 분이 오셨어요. 출산을 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넘었었는데도 여전히 소변이 샌다는 분이 있어요. 누워 있어도 소변이 샌다. 이렇게 딱 왔죠. 이분은 특이하구나. 그래서 이제 봤더니, 잘 들어봤더니 아이를 가졌을 때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법을 해서 유산이 되지 않도록 이걸 갖다 경부 쪽을 갖다 묶어주는 이런 수술을 한 거죠. 이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순산해서 아이도 잘 낳는데, 그런데 이제 소변이 샜던 거죠. 근데 누워 있어도 새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그냥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요실금은 이제 아이 낳으면 다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지나고, 근데 이제 계속 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침하는 거 이때 새는 것보다는 자꾸 누워 있는데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여기 다른 병원 다니다가 이제 저희 병원 오셨어요.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맥도날드 법을 했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역을 갖다가 감싸주게 되면은 방광을 이제 수술하다가 뚫었던 것 같아요. 뚫었지만은 거기 그 당시 때는 실로 묶고 있는 상태니까 몰랐던 거죠.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출산하고 그다음에 실로 풀면서 출산했겠죠. 봤더니 이제 그 이후로 소변이 샜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실금이 아니라 질하고 방광 누공이 생긴 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누공을 막아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실금 수술을 하는 경우에서는 의미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누공이 어느 부위인지를 이제 확인해서 그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요실금 환자를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질 성형을 해서 이제 요실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여전히 소변이 샌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이 정도는 뭐 수술, 이쁜이 수술 이제 통칭 하는데, 이제 이거 하면은 요실금이 좋아져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해도 여전히 샌다고 오시는 거죠. 보통 이제 이쁜이 수술을 하고 하면 이제 직장 쪽 질병, 후벽이라고 하는데 후벽 쪽을 하거나 폐웅체를 수술을 하고 오는데, 질 입구는 이제 좁아져서 이제 모양도 보기 좋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소변이 새는 거죠. 그러니까 질 성형을 한다고 해서 요실금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질 성형 중에서도 질 전벽 쪽에 이 부위 쪽을 갖다 이제 성형을 해주고 모아줘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 실제로 질 성형은 질성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맞는 거고, 요실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최근에 또 뭐 실리콘 수술을 해서 오히려 타이트한 게 좋아지긴 했지만 없던 요실금이 생겼다는 오신 분도 있어요. 당연히 실리콘이 이제 질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니까 위치가 공교롭게도 요도 바로 직하부에 중부요도 중에 당겨주고, 그걸 갖다가 장력이 이제 조절이 안 됐다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환자분도 이제 실리콘을 빼고 요실금을 다시 수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이게 질문이 막 왔는데요. 코끼리만 걷는다는 분이 오셨는데, 저는 여름만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량이 나와서 시원하지 않은데 땀이 많이 흘려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소변이 나오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소변도 진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 물량을 좀 더 증가시켜야겠죠. 보람의 살쾡이님, 취할 때 따끔거려요? 병원을 가봐야 되나요? 이분이
여성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따끔거리면 평상시에 다르면 병원을 가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 가기 전에 혹시 가지고 있는 항생제나 이런 걸 먹고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 먹지 말고 바로 가서, 너무 힘들면 그냥 진통제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생제는 빼고 진통제는 드시고 가서 소변 검사를 하는 게, 소변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배양 검사를 같이 해야지 약을 먹었을 때 나중에 약이 안 맞으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꼭 반드시 배양 검사를 하고 보내는 게 맞아요. 보람의 살쾡이님,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될 배뇨장애는 무엇이 있을까요? 증상 말씀하신 듯합니다. 바로 가야 될 배뇨장애, 소변을 당연히 못 보는 거죠. 소변을 못 보는 거, 요패 급하게 온 거. 어떤 분들 술 드시고도 소변 못 보는 거 많이 있어요. 술 안 드시다가 그날 뭐 회식이 있어서 먹었는데 소변을 막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식을 했고 나서 그날따라 뭐 코감기 약을 먹어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도 있었고, 평상시 때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응급실 가야 돼요. 소변 빼야 되는 경우 있고. 333님, 과민성 방광을 오래 앓았는데 왼쪽 신장이 매우 딱딱합니다. 그냥 방치해도 될까요? 과민성 방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변을 잘 못 보고 절박성이 있는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신장 부분이 딱딱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왼쪽 신장 부분이 딱딱해서 다 신장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과민성 방광 자체도 그 증상이 자주 보거나 급하거나 야간뇨가 있거나 해서 그런 건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서 한번 이게 왜 그런 건지, 신장 부분이라고 해서 꼭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꼭 비뇨기과 가서 모를 수도 있어요. 다른 뭐 파트 한번 가봐야 되고, 과민성 방광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겠죠. 보람의 살쾡이님, 배뇨장애가 있을 때 커피나 차같이 이뇨장애 있는 식품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더 생길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배뇨장애 있다는 거, 여기서 배뇨장애라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변을 보는 게 힘들다, 아니면 자주 본다 하면 당연히 커피 이런 것들 자주 보면 카페인이 많은 거, 콜라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당연히 소변을 자꾸 내리는데 안에서 저장을 못하거나 하면은 당연히 자주 보겠죠. 근데 뭐 요즘에 자꾸 이제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 방광은 뭐 요역당학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폐 300도 되지 않는데 하루에 물 막 3리터, 4리터 마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고 하니까 TV에서 물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 방광은 이게 좀 하는데 물 위에서 계속 내리니까 거의 화장실을 막 자주 가요. 뭐 하루에 갔을 때 뭐 한 번 가면 또 가고, 1시간 있다 또 가고 또 이러면서도 양도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다 이제 TV에서 물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드시는데, 물론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배뇨장애가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기 먹는 한계가 있는데 많이 먹거나 커피나 이런 걸, 이뇨장애 있는 걸 먹게 되면은 더 방광에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죠. 한번 이분도 마찬가지로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이런 걸 적어가지고 본 다음에 본인이 한번 행동으로 한번 본인이 조절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변을 자주 보면은 신장에 무리가 되나요? 소변을 자주 보는, 아까 말씀드린 신장하고는 이제 저장 기능을 하고 있는 방광이, 방광 자체가 잘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고 한 400 정도 되고 500 되기 전에 이렇게 쫙 비워지는 게 소변을 보는 기능인데, 소변을 자주 본다는 거는 방광이 자주 짜주는 거지 신장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신장 검사하고 피 검사를 하는 거, 크레아틴 같은 걸 체크해보는 피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봐야 되겠죠. 소변을 보여서 거기 염증이 있거나 혹시타는 뭐 단백뇨가 있거나 풀뇨가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다 신장에 무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소변을 자주 보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송아지님, 난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하던데 농사 지으면서 농약통에 물 받는 모습을 봐도 소변이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꾹 참다 왜 자주 이런 생긴 걸까요? 과민성 방광염은 아니고 과민성 방광인데요. 물 받는 소리, 물 쭈르륵 하잖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개수대에서 이제 손 씻거나 아니면 음식하면서 소리가 나고, 아니면은 TV에서 물 쭈르륵 나는 소리만 나도 소변을 마려우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 중에 그런 건데, 이런 것만 있어도 소변이 샌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행동치료로 참으려고 해도 잘 참아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참는데, 이런 현상 자체가 과민성 방광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광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죠. 방광 점막 자체가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근육이 이제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에 의해서 소변을 보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소변을 놓을 때 이거 물소리를 내는 거죠. 쉬 하면서 소변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강인돼 있어서 이때 소변을 보는구나, 그런 것들, 그런 가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그런 소리, 물소리에 방광이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과민성 방광, 빈뇨 자주 보거나, 야간뇨, 밤에 소변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급박뇨, 이런 걸 급하게 보거나. 근데 야간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밤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적어지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소변을 막는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소변량이 이제 밤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본인은 물도 많이 안 먹는데 밤에 소변을 많이 본다, 낮에는 별로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 드시기 전에 들어가지고 뭐 낮에 한번 주무셔 보시고 아니면 그 다음에 스타킹 같은 거 신어 보시고 다리도 올려서 주무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약을 먹는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 이런 걸 먹는데 근데 그런 약들조차도 하기 전에는 피 검사를 해요. 왜냐면은 항이뇨 호르몬을 먹게 되면은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오거나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해보고 먹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과민성 방광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게 조절을 해봐야 되고 행동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조절이 어렵다 하면은 병원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푸바오 행복님, 배뇨장애가 있는데 밤마다 팬티 소변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배뇨장애 이거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 돼요. 최근에도 뭐 저한테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누워있으면 소변이 새요. 기침제 제기할 때도 조금 새는데 실제로 근데 그분이 검사를 했는데 소변이 그렇게 많이 안 새서 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밤마다 소변이 샌다는 게 야간에 소변이 새는 건지 아니면 누워있을 때 소변이 새는 건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방광 기능 검사를 보고 가까운 데서 배뇨장애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죠. 이거는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우선 가기 전에 배뇨일기 아까 말했던 배뇨일기를 써서 3일 정도 쓰셔서 언제 소변이 샌다 누워있어서 샌다 아니면 낮에도 어느 때 샌다 아니면 샜으면 V표 세가서 가져가지고 하면 이제 쉽게 더 이야기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죠. 직업 특성상 소변을 참여할 때가 많은데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상담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래서 물도 거의 못 먹고 집에 갈 때 한참 참다가 보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직업 특성상 당연히 문제가 되죠. 소변을 많이 참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소변을 자주 가기 힘들고 참아야 되니까 물을 안 드시는데 그럼 그것도 문제가 돼요. 소변이 농축되고 문제가 되고 찌꺼기도 되고 염증도 생기고 하니까 많이 참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물량은 뭐 줄이겠지만은 중간중간에 가서 화장실을 갈 시간 한 3시간에 한 번은 보실 수 있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한번 소변 검사 한번 보고 한번 배뇨일기를 한번 보면서 본인이 물량을 어느 때 먹을 때 이렇다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성상 아마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택시기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아니면 최근에 뭐 이렇게 고속버스 기사분 어디 춘천에서부터 저기 뭐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춘천 뭐 강원도 갔다 오는데 오는 길 가는 데는 괜찮아 오는데 너무 막혀서 막 하다가 지리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지리고 막 해서 기저귀 차고 하신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니까 중간에 이제 고속도로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제 고속버스가 아니라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데로 바꾸셨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당뇨가 있어서 방광 용적이 거의 600까지 늘어나요. 참아야 되니까. 지금 많이 참는다 하면은 방광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젊으시면 괜찮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그걸 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질환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약에 그냥 어느 정도 참는데 너무 못 참는다 하면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도 조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아까 말했는데 배뇨일기 한번 적어가지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변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 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오래됐거든요. 당은 없는데 살은 찐 편이고 방광을 기능 좋게 건강을 업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자주 본다 하면 이제 조금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조심해서 하는 거고 먹는 것도 자극적인 걸 피하는 거죠. 소변을 규칙적으로 뭐 3시간마다 한 번씩 보고 물량은 뭐 한 400 정도, 300 정도 보면서 보게 하면은 이제 방광을 뭐 좋게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상태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이가 70대셨어도 방광 기능은 되게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못했는데 살은 찐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냥 자극적인 건 피하는 게 맞다고 돼요. 뭐